우리는 홍콩 영화 속에서 이소룡이 쌍절곤을 날려 일본 애들을 박살내고 주윤발이 성냥을 씹으며 가바리를 흔들어 대다가 나라 옥총탄에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장면을 보며 홍콩이라는 동네에서 노는 형아들의 멋짐에 빠집니다. 그런 우리는 동종 벌떼가 되어 가성비 좋고 홍콩 영화의 추억까지 못해 홍콩행 비행기를 탑니다. 이런 홍콩을 여행하며 맛있는 음식과 이색적인 풍경들에 푹 빠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프간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홍콩 섬과 구룡반도, 1898년엔 신계지구까지 청나라로부터 뜯어내게 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자 공산당이 무지 싫었던 수많은 대륙인들은 홍콩으로 달려갔고 유입된 인재들을 바탕으로 국제무역도시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영국의 영향 아래 지낸 홍콩인들은 서양과 중국 이 두 가치관과 문화를 독특하게 발전시켰고 또한 강한 자부심까지 가지게 됩니다. 중공이 이런 홍콩을 보고만 있을 리 만무했고 중공은 이런 홍콩과 관련된 모든 조약을 무효라고 외치며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1984년 중영공동선언이라고 불리는 홍콩반환 협정이 타결되며 최소 50년간 일국양제를 통해 현상을 유지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중공만 모르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중공이란 나라와 뭔가 합의한다는 건 시공간과 여건이 바뀌는 순간 그 내용마저 바뀌는 우주적 마술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콩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중공의 간섭은 여지없이 스며들고 홍콩인들의 투쟁도 깊어가게 됩니다. 2014년 우산혁명, 2019년엔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발의까지 이루어지자 반기를 든 홍콩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과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물론 다른 폰도 있지만 홍콩인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저희처럼 그렇게 보내지만 한 가지 더, 비인과 일본은 홍콩인들이 민주화를 지키려는 의지의 표상 같은 언론이었는데요. 최근 중공은 철저히 홍콩을 손보고 있습니다. 깡패 집단과 다를 거 없는데요. 황당한 선거제 개편, 홍콩 송환법, 당연히 붕괴한 홍콩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를 이끌어왔던 많은 민주의 인사들이 대거 체포됩니다. 공산당에 세뇌된 14억 내세포들이 딱 버티고 중공의 버러지들이 장악한 홍콩, 우리가 잘 알던 추억 속에 홍콩은 이미 사망했는데요. 중공의 폭거는 빙과일보에게 일말의 용서도 없었습니다. 빙과일보 창업자 지미라이는 본래 광저우 태생으로 국공내전 이후 홍콩에 건너온 케이스인데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혼자 남겨졌고 11살 때 무작정 돈을 벌겠다고 아버지가 넘어가 있던 홍콩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홍콩에서 온 손님짐을 들어주고 돈 대신 받은 초콜릿을 맛보고 반드시 홍콩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때 지오다노라는 중저가 브랜드의 옷을 착한 가격과 괜찮은 디자인으로 즐겨 입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오다노라는 브랜드가 지미라이가 창업한 회사였다는 사실은 이번 홍콩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지미라이는 1981년 지오다노를 창업하여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학생들을 지지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문사를 차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신문사를 차렸는데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창간 초기부터 올 컬러 인쇄로 주목을 받았고 동시에 신문값을 크게 내리는 전략을 썼습니다. 덧붙여 중국 내부의 굵직한 이슈를 특종으로 발굴하면서 순식간에 홍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홍콩의 민주파 성향 언론의 대명사로 민주파에 비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서 2003년 홍콩 시민들의 7일 반중 행진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기사를 실어 5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반중 행진에 참여하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놈들에게 딱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창업자인 지미라이의 성향에 따라 반중 활동의 선봉장이 되고 있었는데 중국 놈들이 지켜보고 있었겠죠. 지미라이는 2009년쯤에 중화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고 영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가한 바 있고 당시 법적인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 9월 2일 지미라이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지금 홍콩의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지만 우린 계속해야 한다며 시위를 주도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중국 언론들은 그를 반역자, 폭동의 주도자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리고 9월 5일 지미라이의 저택에 화염병 테러가 발생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비인과 일보 역시 중국 공산당의 민주파 탄압을 피해갈 수 없었고 결국 2020년 8월 10일 경찰이 서욱을 급습하여 사주인 지미라이를 비롯한 임원들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됩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8월 11일 홍콩판 빙과 일본은 일면에 사주가 체포당하는 사진을 싣고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했으며 평소 7에서 10만 부에 그치던 부수를 무려 5배나 늘려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홍콩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55만 부가 왕판되는데요. SNS에는 비인과 일보 구매 인증 샷이 범람했고 평소 구독하지 않던 사람들도 신문을 사러 노점 등에 줄을 섰습니다. 심지어 새벽 2시부터 나와 밤새워 기다리다가 가판이 나오자마자 달려와 사간 사람들도 꽤 있었을 정도인데요. 모기업, 넥스트 디지털의 경우 주식을 사서 응원하자는 시민들의 열렬한 주식 매입 운동이 이어져서 주가가 이틀 만에 1000% 상승했습니다. 주식 폭등에 대해서 자금 세탁 이후로 15명이 체포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식 매입풍에 지지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루 만에 보석금 37,600달러를 내고 풀려납니다. 풀려난 뒤에도 민주화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발언을 합니다.
10월에 빈과 일부 사무실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하는데요. 지미라이의 자금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에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힙니다. 라이는 자기 비서가 상의 없이 벌인 일이라면서 관여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12월 11일 지미라이는 또다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흉악범들이 수용되는 스탠리 교도소로 옮겨졌는데요. 2021년 4월 13일 빈과 일부 직원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위험한 일이 됐다며 안전을 당부합니다. 16일 불법 집회 사주 이유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지밀라이의 자산도 동결됩니다. 2021년 6월에 다시 경찰이 급습하여서 편집장 등 5명을 체포하는데요. 중공의 방침에 따라 7월 1일 홍콩관 황기념일 전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는 관측이 팽배하면서 구매운동이 일어나 100만 부까지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빈과 일보 사주 지미라이는 며칠 내로 빈과 일보가 폐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밤 9시 30분 온라인 TV 뉴스 22일 온라인 영업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홍콩 송도 일보는 빈과 일보 모회사인 넥스트 디지털의 이사회가 오는 25일 회의를 통해 발간 중단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24일에 마지막 신문을 발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반중 성향의 시민들 다수가 밤늦게 사옥 앞에 모여 마지막으로 발간된 신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EU에서도 빈과 일보 폐간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고 이에 중공이 비난 성명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홍콩의 민주주의가 끝장나는 현장을 바라보며 슬픔을 가눌 길이 없는데요. 저 중공놈들의 탄압을 이겨내고 홍콩이 민주화를 이룰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동의 맛이었습니다.